자, 여러분들 이어서 우리 내용 좀 볼게요. 우리 95회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업무에 관계없는 경비에 대한 설명 있죠.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죠? 한번 보도록 하죠. 올바른 거 찾아봐라. 업무무관 경비에 관한 설명이죠. 자, 첫 번째,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 건물 등의 유지 관리비들은요, 당연히 업무에 관계없는 경비죠. 타인이 사용하는데 법인이 사용도 안 하고 타인이 가지고 있는 거를, 그죠? 거기 유지비는 당연히 업무와 관계없는 경비가 맞죠, 그죠? 해당되는 게 맞습니다. 자, 법인의 대주주가 사용하는, 대주주라는 건 아까 출자 임원 있죠? 얘들이 왜 사택에 사냐, 이거죠? 사택에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산다면 이거는 업무무관 경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부인하는, 아까 송불사님이 상여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요. 세 번째 볼게요. 법인의 임원이나 대주주가 아닌 종업원에 대한 사택 제공이거나 임차료는 업무와 관계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송금에 인정하는 거죠. 주택 보급에 따라 가지고 사택 운영비는 다 송금에 산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업무의 경비에 업무무관 경비라면 부인이 되거든요. 해당된다. 여기 틀린 거예요. 네 번째 보겠습니다. 법인이 종업원의 사기 진작 및 복리후생 측면에서 노사가 합의에 의해서 콘도미니엄 있죠. 회원권을 취득하고 전 종업원이 있죠. 복리후생적으로 있죠. 사용한다면 이건 당연히 이 직원들이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그걸 하고 다 송금을 인정하죠. 업무 무관 자산을 보지 않는다. 이건 맞습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서 다른 것들은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것이고 그 답은 뭐예요? 가나라. 답은 4번이 되겠죠. 이렇게 업무 무관 경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물어본 문제가 예전에 없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탁 이렇게 내용들을 취합해서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콘도 같은 거 여러분들 회사에 다니면 그죠? 콘도 같은 거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 연중 뭐예요? 저는 그 옛날에 콘도 많이 다닐 때는 제 친구 있죠. 너 회사 거 좀 해봐봐. 그 지가 해서 저한테 막 돌아가면서 많이 했으니까 다 소진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꿈이 연중 뭐죠? 48박이 되는 있죠. 콘도 그죠? 회원권을 제 꿈이었어요. 48박이 뭐죠? 48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금요일날 가서 있죠. 토요일 가는 거예요. 토요일 가서 이제 금요일 가는 거예요. 저녁에 가서 놀다가 토요일 오는 거예요. 실컷 놀고 일요일 하루 쉬고 또 출근하고 이렇게 그죠? 그걸 계획했었어요. 제가 40 이후에는 그렇게 해야지. 그죠? 30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죠? 40대 이거 학원을 차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그야말로 개고생을 하고 그죠? 뭐 하는 건지 그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단 좋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서식 작성할 때 어차피 업무무관 승용차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기출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최고 핫 이슈입니다. 최근에 2년 동안에 가장 많이 출제된 있죠. 명세표가 바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관련 비용 명세표가 되고 1년에 5번, 6번 시험 치잖아요. 작년에는 3번까지 나왔습니다. 홀짝홀짝. 그죠?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미리 또 얘기하고 또 서식을 나중에 이게 얘가 언제 배우게 되냐면 이거 배우고 수익금액 배우고 그죠? 요거 배우고 쭉 배우면 끝에 있다고요. 그럼 그때 다 까먹고 다시 뭡니까? 또 설명하면 2번 더 가니까 지금은 뭐죠? 살짝 어떤 규정인지만 살짝 얘기하고 서식할 때 뭡니까? 디테일하게 요 얘기를 다시 한번 샥 하면서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서 그때 적용하는 그 문제는 6문제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그죠? 명세표가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대신해서 그죠? 좀 짜내기를 해볼 거예요. 짜내기가 뭔지 알아요? 뭐가 나올까? 이걸 제가 한번 짜내기 해서 여러분한테 마지막 팁이잖아요. 여러분이 분석하는 것보다는 제 촉이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좀 줄여드리고 이렇게 또 던져주면 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능성이 있는 있죠. 그 위주로 많이 보는. 그죠? 예. 3줄이가 뭔지 알아요? 최고 안 봐야 될 거, 최고 나중에 봐야 할 거. 바로 여러분이 105회자는 104에 나왔던 문제, 최고 나중에. 그래서 바로 해가지고 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럼 그게 확률이 떨어지죠. 그걸 제끼고.
그걸 안 본다는 건 아니고 제끼고 그 중에서 많이 나왔던 패턴을 그려가지고 제가 그죠? 해서 쪽집게는 아니지만 옛날엔 잘 맞췄는데 요새는 좀 덜 맞춰요. 그래서 그렇게 들이면 조금 거기서 안 놓는다고 저한테 좀 한탄하면 안 돼요. 근데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춤추면 조금 더 이렇게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그런 거 이 과정이니까 해드려요. 제가 여러분이 제가 얼마나 합격하기를 바라는 그런 것까지 하겠습니까? 자, 이거는 뭐냐면 2006년도에 있죠. 시행된 규정으로서 예전에 법인의 승용차 있죠. 법인 소유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쓰던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개인적으로 쓰고 경비는 누가 태워요? 법인의 경비로 기상하니까 개인적 경비를 법인의 경비로 있죠. 잡아가지고 막 개인적으로 그죠? 업무 무관 비용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걸 다 인정해 줬다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사장들의 있죠. 트렌드가 뭔지 알아요? 2년에 그저 한 번씩 차를 바꾸는 거야. 왜 그럴까요? 4년 정액으로 때려보세요. 4년 정률을 때리면 상각률이 80%예요. 그럼 1억 주고 샀다. 그럼 2년만 굴리면 8천만 원 정도가 강간상각비 가잖아요. 다 해먹고 뭐예요?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거 뭐 절세했냐, 그죠? 그 도저히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경우가 청담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는데 스포츠카. 그죠? 그게 이제 람보르기니였다고요. 람보르. 그죠? 그럼 사고 났는데 그러면 왜 애가 타더라요. 그죠? 젊은 애가. 그래서 보니까 이 차량의 소유주가 법인인 거야. 아니, 법인에서 있잖아. 왜 스포츠카? 그리고 그러면 그 탄 사람을 보니까 너 누구니 하니까 법인의 업무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요. 알고 보니까 대표이사 아들인 거야. 그리고 법인의 경비를 다 태우잖아요. 이게 뭐 말이 됩니까? 과세형평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나 없이 뭡니까? 대표이사 자기 끌고, 그죠? 롤스로이스, 자기 부인 뭡니까? 벤틀리. 그죠? 자기 아들 람보르기니.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런 사람 많아요. 네, 되게 우리 길 가다 보면요. 람보르기니나 벤틀리가 하잖아요. 그럼 빨리 피해요. 빨리 이렇게, 이 뒤에 안 따라가고 그냥 괜히 받쳐가지고, 그죠? 그런 국가 자동차를 타면 막 기분이 좋나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죠? 얘기가 뻔한.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고가의 특히 수입 자동차에 따른 있죠. 이거 개인 경비를 유용하는 게 많았다. 그래서 드디어 칼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2016년부터 취득하는 뭡니까? 업무용 승용차에 한해서는 뭐야? 거기에 그 승용차에 관련 비용 있죠. 그게 이제 강가상각비, 수순 유지비, 휘발유 이런 거 있잖아요. 차에 관계된 보험료. 요런 것들 뿐만 아니라 렌트, 리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전부 다 뭐예요? 어떤 일정한 한도를 둬서 그 한도를 초과하면요. 부인하는 규정이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취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업무와 관계없는 비용은 송금불산입 상여처분하고 강가상각비는 800을 한도로 해가지고 초과하는 금액은 전부 다 부인하는 이런 규정을 여러분하고 제가 지금 하지 않고 지금 막 엄청나게 힘을 빼고 나중에 한 달 지나면 한 달은 아니지만 다 까먹고 이러면 안 돼. 그때 할 때 할게요. 지금 규정이 어떻다는 게 지금 되게 복잡한데 제가 뭐를 표현하려는 말이 많아요. 엄청나게 지금 여기서 표현하려는 말이 원고를 쓸 때 그죠? 엄청나게 표현의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요거 전부 다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 나중에 이제 사후 관리까지 운행 기록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 요거까지 해서 요 규정을 그대로 나중에 우리 서식집 있잖아요. 제가 나눠드릴 때 여기 컨트롤 C, 컨트롤 V 그대로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내용 있죠. 그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거기에 딸려있는 이런 문제도 되게 많죠. 요것도 그때 뭡니까? 이런 문제도 그때 하면서 같이 와서 정리를 좀 할게요. 그렇게 해서 조금 뒤에 하겠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 어떤 우리 법인세법에 있죠. 편제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있죠. 여기에 송금에 불산입 규정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나중에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요 주제만 하면 드디어 뭡니까? 내일 실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 손익의 기속과 취득가액. 취득가액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나만 알면 됩니다. 딱 하나만 알면 되고요. 손익의 기속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요거에 대한 얘기. 정말 중요하다고 보죠. 자, 손익의 기속. 요거 마지막 파트입니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있죠. 손익을 언제 잡는지, 입금을 어떻게 잡는지를 공부하고, 바로 뭡니까? 내일 이어가지고,
수익금액 조정 면세표, 조정 후까지 해서 쭉 해서 내용들을 쭉 순차적으로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손익의 기속의 일반 원칙 한번 볼게요. 일반 원칙. 자, 손익의 기속이 뭐냐면 입금과 송금을 언제 잡냐 이 말이잖아요. 그죠? 보통 어떤 거래를 할 때 올해 시작해서 내년도에 일을 마쳤다면 도대체 이 기속을 올해로 볼 건지 내년에 일을 마쳤을 때 볼 건지 뭔가의 세법상의 기속을 정하는 기준이 분명히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인세법이 모든 세력의 최고의 대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나는 뭐 부가치세 잘한다 뭐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최고는 뭐죠? 법인세 잘하는 게 최고예요. 그만큼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배점이 전부 다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법의 법인세법의 기속을 정하는 대원칙이 뭐냐 이 말이잖아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유명한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는 개념. 그죠? 권리 의무 확정주의.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있죠. 권리와 의무가 확정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 안 적고 이거 할게요. 그냥 여기 적고. 권리는 뭐죠? 권리는 뭐야? 입금. 의무는 뭐죠? 송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입금과 송금의 기속을 따진다는 원칙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권리와 의무는 지금 얘기가 됐고 확정이 뭐냐 이거잖아요. 이 확정의 정의가 도대체 뭐냐 했을 때 확정은 여러 가지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세법학 책에 찾아보면 이 확정주의라는 확정의 얘기가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데 결국은 두 가지로 기별을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요. 여기 권리, 의무, 확정주의. 이거 적어야 되겠네. 권리, 의무, 확정주의. 확정주의. 그럼 확정은 도대체 뭐냐 이거잖아요. 그럼 두 가지로 기속이 됩니다. 두 가지 개념으로 딱 되는데요. 딱 찾아보면 법률상 확정되었다는 개념은 여기 보세요. 돈을 받거나 이렇게 돼 있죠. 가장 대표적인 개념. 돈을 받거나 혹은 계약행위를 했다면 두 가지. 법률적으로 확정된 개념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돈을 기준으로 뭡니까? 기속을 정하는 원칙이 뭘까요? 이걸 다른 말로 현금주의라는 거죠. 현금주의를 하고요. 계약행위를 통해서 뭡니까? 기속을 정하는 개념을 계약은 사인 간에 약정을 하죠. 너와 내가 이런 계약행위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법률적 기속을 따지는 게 바로 약정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해요. 약정주의. 약정주의 되겠습니까? 약정주의.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개념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른 세목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소득세법상에 있죠?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소득세법상에.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는요, 딱 두 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지급받거나 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날에 수입했다고 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돈을 받거나 하면 뭐죠? 현금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계약상 지급받기로 했다는 말은 뭐죠? 계약상 약정했다는 거죠. 그죠? 그 두 개가 지금 기속이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고요. 부가가치세법에 얘기를 해볼게요. 부가가치세법 할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있죠. 과세표준 할 때 첫 번째, 내가 과표를 정할 때 현금으로 받았다면 그 대가를 과표를 한다. 현금을 받은 대가가 뭐야? 과세표준에 세팅을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외화 과세표준 어떻게 잡습니까? 내가 거래를 한다. 외화로 받기로 했다. 그래서 공급 시기 전에 받은 것도 있고 후에 받을 수도 있다. 전에 받았다면 받은 금액을 환가했다라면, 외화를 환가했다는 말은 환을 외국은행에 팔아가지고 우리 돈으로 바꿨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환가한 금액을 과표를 한다는 말 아시죠? 그게 바로 뭐예요? 돈을 받아서 확정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목에 있죠. 법인세법에 이런 있잖아요. 대원칙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이 베이스가 있으면 그 소득세법상의 수입식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자 소득의 수입식이 많잖아요. 그죠? 많죠. 통지예금은 언제고 보험금은 언제고 쭉 나와 있잖아요. 뭐 비영업 대금이 기명주식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걸 곰곰이 보다 보면요. 저 두 개 중에 딱 나뉘게 되는 거죠. 개념을 알게 돼요. 그러면 안 외워도 돼요. 저는 안 외울 필요는 없어요. 딱 보면 알아요. 그죠? 그걸 나중에 소득세법 할 때 있죠. 여러분이
많이 잊어버려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전평가 점수를 보니까요. 이거 좀 많이 틀렸구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많이 까먹어서 소득세도 그렇고, 이렇게 조금 있죠. 좀 베이스를 좀 깔아가지고 좀 올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많이 까먹었잖아요. 근데 본인을 믿으세요. 믿고 열심히 하면 쫙 올라와요. 그죠? 근데 제가 막 뒤에서 밀 거예요. 근데 막 버티지만 마세요. 툭툭 밀면 툭툭 앞으로 좀 가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지금 괜찮아요. 지금은 뭐예요?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지금은 미약하나 창달이다. 그런 말 있죠. 우리 식당에 가보면 많잖아요. 지금 미약하지만 나중에 뭐예요? 그죠? 예, 결과가 좋을 거 아니에요. 합격을 하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취업하시고, 그리고 또 소득활동 하시고, 또 좋은 모습을 다시 보고, 얼마나 그런 것들을 제가 피드백을 많이 받는데요. 그럼 또 저한테 전화 와요. 선생님, 이거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에이스를 해줘야 되면 또 해드리고, 아니면 카톡 남기면 제가 얘기해주고. 그래요. 그런 거. 이거 배우다가, 어떤 애가 있죠. 땡땡 K 대회 있잖아요. 수학, 지금 댓글 들으면 안 되는데. 그놈이 세물급 합격했어요. 그때 28살이에요. 너 잘하겠다. 너 잘할 건데, 회계사나 세무사 공부 한번 해봐. 그러니까. 제가 될까요? 아니, 너 충분해. 내가 보니까 너는 너무 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3년만 해가지고 세무사 합격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3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없었어요. 그럼 오늘 발표 날이에요. 발표 날인데 9시에 발표를 했어요. 그죠? 발표를 했는데 9시 반에 제가 학원에 왔어요. 3년 동안 참았대요. 나 저를 보면. 그래서, 뭐야? 이러니까, 선생님, 저 합격했어요. 근데 발표 언제냐니까 9시 반에, 9시 났대요. 지금, 뭐야? 30분 만에 온 거야? 얼마나 오고 싶어? 이게 최고 있잖아요. 합격을 저한테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인도를 해줬거든요.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런 거 했어요. 회계사도 몇 명 되고. 제가 세무조정 있잖아요. 이중조정 이런 거 어떻게 가르치는지 딱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해해서 이제 되게 거기에 세무회계, 그죠? 회계학 2부 뭐 이런 과목에 되게 득점이 좋아서 합격했다고 막 저한테 있죠. 감사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되게 뿌듯해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꼭 제가 세무서 개업을 하면 술을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연락이 없네요. 연락이 없지? 바쁘나? 개업을 못했나? 요새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인원이 좀 적을 때는 세무사업도 괜찮아.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고, 결국은 파이가 있고 나눠 먹기 아닙니까? 그죠? 인건비 싸움이죠. 그러니까 특화된 나름대로의 능력이 없으면요. 자원이죠. 내가 레어 해야 되죠. 굉장히 희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희귀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을 루틴하게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한다고 돈이 되지 않거든요.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고민? 아니, 그럼 제가 많이 해봤잖아요.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빨리. 우리는. 그죠? 좌표를 잃었어요. 새로운 거 굉장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게 새로울 수 있잖아요. 그죠? 자, 확정주의 지금 2개로 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법에서는요, 거래 형태별로 손익의 기속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개념이 재무회계에 있잖아요. 수익인식 시기가 4개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재화의 수익인식 시기, 용역의 수익인식 시기, 그 다음에 이자나 배당금 수익의 인식 시기, 기타 수익 인식 시기, 이렇게 4개를 뭐예요. 이걸 비슷하게 이렇게 딱 만들어놨어요. 세법은 좀 다르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자산, 용역, 이자 등, 임대료 등 있죠. 이 4개를 중에서 좀 포커스가 몇 개 있어요. 그 포커스를 여러분하고 저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소기업에 할부 판매 하나랑, 그 다음에 용역에 단기 건설공사의 완성 기준, 그 다음에 여기 미수이자 입금부산 3개가 논점이 돼요. 그 3개를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자산의 판매 손익에 따른 기속 한번 볼게요. 여기서 시험에 가끔 나와요. 자, 원칙은 언제냐면요. 상품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기업회 기준하고 법인세법이랑 똑같아요. 수익은. 지금 수익을 그래서 인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죠? 인도했을 때 수익 인식하는 거, 입금으로 잡는 거 똑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상품 등의 판매가 아니고
더 외적인 판단, 그러니까 부동산이랄지 건물에 있죠. 기속은 언제로 볼 건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날 중에 빠른 날을 기속을 정하는 날짜로 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거 익히기 위한 개념인데요. 가끔 나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뭐 제가 정치 얘기 잘 하는 건 아니고 올해 정부 말고 작년 정부에 있죠.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굉장히 독특한 걸 봤어요. 대통령이 보통 이렇게 강요들을 임명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임명장을 읽고 인사하면 이렇게 주고 요렇게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있죠. 임명장의 형태인데 지난 정부에 제가 되게 있죠. 눈여겨봤던 부분이 총리 인선할 때 폴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총리가 90도로 꺾으니까 뭡니까? 대통령도 90도로 딱 했어요. 딱 요렇게. 처음 보는 광경에서 대등하게 서로가 뭔가 동일하게 대등하게 인사를 했잖아요. 딱 인사를 다 하더라고요. 되게 독특했어요. 보통은 이렇게 뻣뻣하고 이렇게 되는데 똑같이 되니까 수평적인 사고를 한다는 말에 그 모습 보고 되게 기분이 저는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얘기 왜 하냐고요? 이거 익히려고. 대등하게 인사를 한다. 그거 하려고 익혀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네 가지 중에 빠른 날을 기속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가 뭡니까? 뭐니 해도 뭐가 됩니까? 대금 청산일, 현금을 기준으로 기속을 정한다. 이게 현금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양도소득에 있죠. 실질적인 양도에 대한 그 개념이 바로 뭐야? 대금을 청산하는 시점으로 양도소득세도 그렇게 해요. 대금 청산일. 근데 돈 줘야지 등기치고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약정에 따라 먼저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등기를 먼저 할 수도 있어요. 대금을 다 주지 않고. 그 다음에 인도를 할 수도 있어요. 사용수익도 할 수 있어요. 대등 인사 되겠습니까? 되나요? 요 네 가지 날짜 중에 가장 뭐예요? 패스트 뭐죠? 빠른 날. 대등 인사 기억합니다. 그냥 상품 제품은 뭐예요? 인도 기준. 그리고 외적인 거, 건물 등은 뭐예요? 대등 인사 기억합니다. 대등 인사 중에 가장 빠른 날을 기본적으로 한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두 문자 가르쳐 드리잖아요. 이거는 누가 지었냐면 제가 다 한 거예요. 그 중간에 보면 두 문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끔 뭐 실시간운전은 왜 나오지?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있죠. 할 때 제가 다 어떻게 익힐 건가 저도 고민해서 한 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 외워지는 두 문자가 있죠. 세법할 때 법인세법은 몇 개가 좀 있어야 돼요.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거 좀 익혀가지고 더 좋은 게 있으면 여러분들 하시고요. 뭐 목에 뭐 피를 적신다. 뭐 이런 거는 좀 너무 심하고 목적적 합성은 뭐하죠? 피드백 같이 뭐 예측까지 이런 거 있잖아요. 몰라요? 그 유명한 말을? 좋아요. 그런 거 좀 가끔 소개해 드리면 그거 좀 알아서 기억을, 연상을 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많은 것들을 익혀야 되니까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용 판매는 뭡니까? 뭐 다 똑같아요. 요것만 할게요. 회수한 시점 다 똑같고 요것만 볼게요. 매출 할인 볼게요. 매출 할인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번 어떤 의미인지. 매출 할인이 여러분 뭘까요? 매출 할인의 정의는요, 할인은 돈과 관계됩니다. 그죠? 예상값을 미리 받게 되면요, 프로모션에 따라 좀 깎아주는 제도가 뭐야? 매출 할인이 되죠. 매출 할인은 매출자가 깎아주는가? 돈을, 그죠? 깎아주는 거잖아요. DC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매출 할인은, 그죠? 언제로, 그죠? 언제 날짜로 볼 건지 아닌 말이에요. 그 기속을, 매출 할인은.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2021년도 있죠. 10월 달에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있다가 2020년도 4월 달에 있죠. 나머지 잔액을 뭡니까? 그죠? DC 받아가지고 할인해줬다 하면, 원래 날짜는 2021년도 10월이잖아요. 매출 할인은 뭐야? 2020년도 4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 매출 할인의 기속은 원 날짜의 거래에 기속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야? 상대방에 의해서 약정에 따라 너 언제 돈 줄 거야? 라고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날 있잖아요. 요 날이다. 이게 바로 뭐가 될까요? 이게 바로 약정주의를 의미한다. 아시겠죠? 약정에 의한 지급기. 요 날짜를 기속을 본다. 요거 하나는 좀 알아두기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한번. 대등인사 이런 것들이 막 나왔을 때 인도 이런 거 딱 봤을 때 여기에 이제 그죠? 예, 좀 에러를 낼 수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 가지 모형이 나와요. 세 가지 모형이 요거 되겠습니다. 오늘 다 못하겠네. 겨우 다 하겠네.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중소기업의
그죠? 중소기업의 할부 판매 중에서 장기 할부 판매의, 그죠? 장기 할부 판매. 할부의 회수기일 도래기준 인정. 도래기준. 요거 인정하는 거, 수용해주는 거. 요거 도래기준 수용해주는 거. 요거 하나 보고요. 그럼 중소기업의 단기 건설공사 있죠? 단기 건설공사 완성기준 인정. 완성기준 수용해주는 거. 요거랑, 그 다음에 미수이자 입금불이사님. 요거 세 가지가 뭡니까?